미중 정상회담이 4시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루어졌죠. 뭐 대이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아주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은요 그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했다. 이 정도 외에는요. 대이변은 뭐 일도 없었으니까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입장이 똑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조치 지속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요. 수출 통제는 중국 국익을 훼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대만과 관련돼서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얼굴에 대놓고 대면으로 아예 돌직구를 날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만에서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대만은 중국이고 여기에 간섭하는 건 내정 간섭이고 대만은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큰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물론 합의된 것도 있어요. 정상 간에 한 라인을 복원한다든가 뭐 대만을 두고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 대화를 재개한다든가 이것도 말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 군사 대화도 끊어졌었거든요. 이거 재개하는 거. 그다음에 판타닐 퇴치하는 거. 사실 지금 중국에서 판타닐이라고 사실상 마약입니다. 중독성 마약인데 이게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헛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판타닐 중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직접 단속을 하면서 풀겠다. 뭐 이 정도가 합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대했던 것 경제 제재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제재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중국 국가의 이익을 왜 미국이 훼손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말았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시진핑은 독재자란 말까지 다시 썼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앞으로도 이게 속도 조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쟁, 무역 전쟁은 굉장히 크게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구해서 말씀드린 것이 사실 일맥상통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그냥 지지부진입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13이 빠졌고요. 45.74가 빠져서 34,945.47로 마감했고요.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S&P 500 지수 마찬가지 대형주 중심입니다.
0.1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예, 5.36이 올라서 4,508.24로 마감했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0.07이 올랐습니다. 9.83이 올라서 14,113.67로 마감했어요. 시장이 말입니다. 뭔가 큰 돌파구가 없으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왔으면 아마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다.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이거 뭐지?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침체가 올 수도 있겠네. 이런 지표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11월 11일로 끝나는 주에 23만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21만 7천 명이었거든요. 10월 14일에는 20만 명이었고요. 지금 10월 14일부터 한 달 내내 우상향을 한다는 이야기죠. 한 달 내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업자가. 소매 판매가 줄어든 데 이어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지고 비농업 고용인구가 줄어드는 것 전체가 보면 침체의 어떤 기운이 넘친다. 그 침체의 기운이 주식시장을 휩쓸었다. 자산시장 전체를 휩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핵심은 다 읽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는데 침체의 깊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고용인구가 줄어들면서 이게 침체가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 여기에 대한 초점으로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전체 흐름은요. 이제 침체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 것인가가 시장 전체의 맥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게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나 미중 갈등이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간다면요. 중국의 경제는 돈 뿌려서 성장하는 경제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돈 뿌려서 성장하는 경제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돈 뿌려서 가는 것은 언젠가 돈을 안 뿌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시장에 더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홍콩을 통해서까지 가는 걸 합치면 적어도 말입니다. 중국 수출만 하더라도요. 적게는 25%까지 많게는 30%까지도 가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30%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수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런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요. 그것은요. 우리 경제에도 신호가 올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당연히 중국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중국발 리스크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장의 어떤 출렁거림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이요. 많이 움직이겠죠. 이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 있었으면 오늘 시장 난리 날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엄청난 난리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좀 있을 듯한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 이럴 때는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저는 건물이다. 예, 이게 전업 투자자 분들이나 혹은 전문 투자자 분들은 뭐 할 수 있겠죠.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식 초보자들은요. 이런 투자는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틀린다는 것 명심하시고요.